안녕하세요. 된 멘토 신범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STX고요. STX에 관련된 이슈는 어떤 것들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TX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가장 큰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건 이런 원자재나 에너지 부분에 대한 트레이딩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STX가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2차전지 시장에도 진출을 했었죠. 이런 2차전지 시장에서는 광물에 대한 부분에 진출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차전지 핵심 소재가 될 수 있는 리튬에 대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제 페루 현지 리튬 강산에 대한 지분도 확대를 했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니켈 부분이 있습니다. STX가 이제 인도네시아 슬라웨시 지역에서 이런 니켈 광산 지분의 20%를 인수하는 계약을 작년에 체결했었고 올해 생산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STX는 이런 니켈 부분에서 매장량이 2억 톤 이상이 있는 슬라웨시 강산에서 생산되는 니켈을 전량 운송하고 판매할 수 있는 권한과 함께 이런 광산 지분도 최대 49%까지도 확대할 수 있다라는 약속을 얻어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전기차에 대한 소비 둔화로 인해서 2차 전지에 대한 시장이 그렇게 좋진 않지만 그래도 나중에 좋아질 2차 전지 시장을 위해서 STX가 이런 광산권에 대한 선점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출 동력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하지만 일단은 STX가 2차 전지보다는 에너지와 원자재에 관련된 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슈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TX의 사업을 보게 된다면 이 STX가 지배 기업이고 여기 해운무역과 제조업과 리조트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연결 회사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매출이죠. 하지만 STX가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살펴보게 된다면 에너지와 원자재 수출입 부분이 있는데 이 원자재 수출입 부분에서 매출 비율이 거의 이제 68.4%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메인 사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STX가 이제 받을 수 있는 건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라서 매출 구조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공시가 나왔죠. 이 공시를 보게 된다면 이 매출액에 대한 부분입니다. 결국 이런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한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그래서 그럼 매출액 부분은 직전 사업년도 22년도와 당해 사업년도 23년도를 비교해 보면은 24.7%가 하락했고 영업이익은 553%, 당기순이익은 65.7%가 하락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원자재 가격 중에서도 STX에 가장 크게 관련된 거는 철강 부분인데 이 철강에 대해서는 어떤 이슈가 있었냐고 보게 된다면 일단 이 철강 가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철강 가격을 보게 된다면 23년도 상반기 때까지만 해도 원자재 가격이 직접적으로 하락을 하긴 했었죠. 하지만 23년도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이 철강석에 대한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었습니다. 근데 왜 철강에 대한 가격은 오르게 되는데 이제 제품 가격은 왜 그대로일까를 살펴보게 된다면 결국에 이제 입장 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출액이 하락을 했을 때를 생각해 본다면 어떤 이유가 있을지 보게 된다면 상반기 철강 가격이 떨어졌을 때 그 가격 그대로 계약을 해놔서 팔아가지고 많은 이익을 못 얻을 수도 있고 또 조선업계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이제 조선에서 제일 중요한 건 후판이죠. 근데 이런 후판에 대해서는 이제 철강업계나 조선업계가 이제 매년 두 차례씩 가격 협상을 진행하게 되는데 철강업계 같은 경우는 철강석이나 전기료 인상 등으로 인해서 생산 비용이 늘어났기 때문에 판매 가격이 인상이 불가피하다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었죠. 23년도에. 근데 이제 조선업계 같은 경우는 후판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다 보면은 이 자재 가격에 대한 부담과 인건비에 대한 상승 부담으로 인해서 후판 가격에 대한 인하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래서 이런 철강에 대한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게 되더라도 조선업계와 이런 철강 업체에 대한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제품 가격에 대한 부분은 크게 오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철강에 대한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 STX가 피해를 봤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한국 기업만 이 철강 가격을 올리게 된다면 이 철강 제품 가격 같은 경우는 특성이 이제 아시아를 비롯해서 글로벌 가격이 함께 묶여서 이제 가격적인 측면이 움직이다 보니까 한국만 이렇게 철강 가격을 올려버리게 된다면 이런 한국 기업에 대한 철강 수요는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이제 전 세계의 제품이 조금 안 팔릴 수가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국산과 일본산 철강제 수입도 많은 편이기 때문에 더욱더 함부로 가격을 올리기가 힘든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철강업계나 조선업계가 이런 제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합의점을 찾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작년 연말에 이어서 올해 초까지도 이런 실적에 대한 한파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도 이제 많은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나온 그 철강에 대한 각오에 대한 기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양보는 끝 철강업계 생존 위해서 조선 후판 가격 인상 사활을 걸 거다. 이 기사를 보게 된다면 철강석 상승에도 후판 가격 낮춰야 되는 기현상,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죠. 중국산 제품 사용량 증가에 가격 인상 주장이 꺾인다. 이 부분도 이제 설명해 드렸었고요. 그래서 기사 내용을 살펴보게 된다면 포스코나 현대제철 등 국내 철강업계가 글로벌 악화로 인해서 실적 부진에 생존 위기마저 느껴지고 있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도 지난해 하반기 후팍 가격을 낮춰야 했던 어려움으로 수익성이 크게 하락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철강사들은 조선업계 등에 대한 가격 양보는 끝났다면 올해는 반드시 인상으로 이끌어내겠다라는 화를 거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종 목표가 이제 톤당 후판 가격이 이제 원래 90만 원 중반이었는데 지금 100만 원대까지 인상을 시킬 거다라고 각오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가격이 인상이 될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기 때문에 STX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STX의 주가를 살펴보게 되면은 이 STX의 주가가 이제 고점인 46,500원 부근까지 올랐다가 이제 가격이 쭉 하락을 하게 되고 현재 저점 부근인 7,000 이제 7,000원까지 떨어졌다가 그다음에 반등 오게 되면서 현재 9,960원 부근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현재 가격이 어디쯤이랑 비슷하냐 보게 된다면 이제 이 부분이죠. 이 가격이 이제 2022년도 12월 달 금액과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약 바닥 부근까지는 갔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여기서 이제 지속적으로 반등이 나와서 줬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다시 한번 상승을 하게 된다면 뭐 15,000원 부근까지도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반대로 하락 시나리오는 이런 7,000원, 8,000원 부분들을 하방 이탈했을 때는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STX 같은 경우는 최근 차트로서 어떤 시나리오를 생각한다기보다는 최근에 실적이 그렇게 좋았었던 건 아니고 또 아직까지 철강업계랑 조선업계로 인해서 이 철강 가격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철강 가격에 대한 좋은 이슈가 있게 된다면 STX에 대해서도 매출에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기다리면서 주가의 방향성을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기 때문에 STX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대형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